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 개판 족보. 창세기의 이 부분은 논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성관계, 자위 행위의 원조인 오난의 이야기, 복잡하게 얽힌,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게 보이기조차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선과 악을 구분하시는 내용도 명료치 않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 저자는 이런 것들을 삭제하지 않고 그냥 올린 것일까? 인간의 미성숙함으로 엮여진 역사조차 하느님께서는 구원사로 변화시킨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길거리에 버려진 돌도 멋있는 조각을 만들듯이. 또한 이 부분은 심리치료적 관점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적 출간물들은 인간적인 허물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거나 혹은 아예 심하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마치 그런 면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듯이. 그러나 심리치료에서는 인간이 가진 미묘한 복잡함, 인간이 가진 미성숙함, 인간이 가진 추함 등 부정적인 부분 또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성숙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이 흐린 곳에 연꽃이 피어나듯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개판인 이 족보의 내용은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며 자신을 루저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을 안겨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삶을 산 성인들의 시신은 썩지 않는다는 믿음이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왔고, 그래서 실제로 성 프란치스코를 비롯한 많은 성인들의 시신이 성당 안에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몸이 썩느냐 썩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썩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많은 심리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밝혀왔는데, 거룩하냐 세속적이냐 하는 관점이 아니라 마음이 건강하냐 병들었냐 하는 관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조점의 차이는 서로 보합적이면서도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인간 마음의 노골적인 면을 드러낸 것은 심리학자 프로이드였습니다. 그에 대하여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 교실마다 그분이 걸려 있었다. 바르게, 착하게, 깨끗하게. 대충 이런 내용들이었다. 그래서 그 말을 순진하게 믿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애도 써봤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그렇게 살면 살수록 손해도 많이 보고 남보다 뒤처지는 경우가 더욱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한술 더 떠서 그렇게만 살면 바보라는 소리까지 듣기 일쑤다. 그러니 누가 그 말을 믿고 따르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우직한 바보 중 한 명인 프로이트에게 귀 기울이고 있다. 그 역시 그렇게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다 세인들에게 온갖 수모와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무엇보다 위선과 가식의 세상을 상대로 외로운 투쟁을 벌였다. 프로이트야말로 인간의 얼굴에서 위선적인 가면을 벗긴 최초의 학자였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대로 비수가 되어 사람들의 양심에 꽂혔다. 하지만 그 결과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학문으로 위장한 천박하고 불결한 유대인의 간교한 술책이라는 비난이었을 뿐이다. 교황마저 프로이트에 대해 인간의 심성을 타락시키는 주모자라 성토하며 공개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을 정도였으니 그가 설 자리에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을 끓고 있는 용광로 또는 뜨거운 난로불에 비유했습니다.
프로이트가 밝힌 우리의 현실은 오랫동안 과대평가되어 왔던 인간의 자아가 실제로는 매우 신경증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로이트의 그런 주장을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사악한 이론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런데도 고지식한 프로이트는 대중과의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정신분석은 학문이지 정치적 구호나 종교적 메시지가 아니라는 소신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괴한 환상과 부도덕한 욕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주장에 대해 펄쩍 뛰고 비난을 퍼붓는 이유는 의식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지도 않거니와 내용 자체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의식은 상식을 뛰어넘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프로이트가 제시한 정신분석의 최종 목표는 부질없는 환상에 이끌려 공중에 핀 꽃을 따려는 어리석은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공중에 핀 꽃을 따려는 불가능한 사명에 집착한 사람들을 노이로제 환자라고 불렀습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이 모든 세대에 걸친 보편적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그의 이론들은 후학들에 의해서 수많은 비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완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프로이트의 적나라함과는 반대로 사람의 마음의 어두움을 덜어버리려고 하는 관행에 의해서 프로이트와는 정반대의 오류를 범해왔습니다. 썩은 생선에 포장만 예쁘게 하다 보니 내용물이 썩고 냄새가 진동하는 일들이 교회사 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느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노력과 더불어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 노력이 함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